아, 그래요? 여러분, 자료 보셨죠? 그래서, 자료는 물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물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 판례 있죠? 판례를 모두 정리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뒤에, 문제 바로 옆에 보면, 기출 근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몇 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물권법에서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판례는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판례에다가요.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 있죠. 그것을 이제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지문이 겹치거나 하는 것은 몇 개가 겹치긴 겹치. 왜냐면, 지문이 이제 5개인데 하나가 부족하면은요. 다른 지문들을 또 포함하는 것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 해설을 다 써놨잖아요. 그 해설에 줄을 다 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판례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하고, 이런 보면은 우리가 조문 문제로 만들어서 해놓는 물권법 그 조문 문제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조문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문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 문제를 보면 물권법은 14문제, 15문제 정도 나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물권법이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양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 있는 판례 정도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아요. 문제를 그대로 뭐로 했냐면 해설을 하는 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하고 또 문제를 지문을 봤을 때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 것을 판례를 해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요. 밑에 밑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 설령 강의를 듣고 약간 이해가 안 가도 판례 밑에 지문을 보면 다 될 거예요. 그리고 물권법은 판례를 이 정도 판례 봤는데요. 여기 있는 판례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상상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판례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보면 일물일권주의는 예외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요. 토지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 이렇게요. 토지의 일부는 뭐를 할 수 있죠? 여기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건물의 일부는요. 여기는 전세권하고 구분소유죠. 구분소유로 할 수 있다. 구분소유가 아파트죠. 이것은 뭐냐면 이 전세권 이 두 가지가 보면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냐면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이것은요.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빼고는 토지의 일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요. 그것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한가 이 말이죠. 근데 이 등기라는 것은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니까 토지의 일부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다음 공유 지분이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다 더하면 소유권이 몇 개죠?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라는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죠.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하고 뭐를 얘기한다? 관습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의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요 뭐를 얘기한다?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만 되고 뭐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명령하고 뭐는 안 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사도,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온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온천권하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이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원 이용권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미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등기인 경우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우선적 효력은 먼저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죠. 그러면 누가 우선을 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가지고 상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임금 우선 특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기출문제에 각각 시험에 다 하나씩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최우선 변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얘기할 수 없고 저당권이 2월 1일이고 전세권이 2월 1일이다 등기가요. 그러면은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등기의 날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은 물권 법정기 1번 보셔요. 온천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온천권이죠. 그런 관습법상 물권이다. 틀렸죠? 그래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데요. 여러분 해설 한번 봐봐 해설. 1번의 해설의 첫 번째 줄 끝을 보면 온천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온천수는 뭐다?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요 다른 국가고시에 시험이 났어. 알겠죠?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2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죠. 이 통행권을 뭐라 한다? 사도 통행권이다. 이렇게 사도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이다. 사도 통행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자 3번은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공원이죠.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줄거요 공원 이용권이죠. 공원 이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딱 그만 줄거야 되겠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맨 끝에요 물권 양수는 소유권이죠.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4번하고 5번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신축한 무허가 건물을 봐봐. 여기서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거기까지만 줄거 봐. 그러면 지금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을 때는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가 돼요. 등기 없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옆이죠.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신축한 갑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되지만 그것을 이전받은 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요. 우리 이제 물권법정기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은 항상 이게 시험이 나왔죠. 사도통행권, 온천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물권 청구권을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를 격려해 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요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은 매년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점유를 하지 않는 건 뭐가 있다?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요 뭐가 있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실제로 시험은 이게 훨씬 더 잘 나오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을 뭐 할 수 없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언제 과실을 수취해요? 그것은요 저당권자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압류해야 돼. 압류. 그래서 우리가 경매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하면은 압류한 후에는요 그것은 과실의 저당권에게 미쳐요. 압류 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올 때 뭐냐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저당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그 다음에 214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하는 규정이 뭐냐면 질권하고 뭐가 있죠? 유치권이 있죠? 이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유치권은요. 뭐가 없다? 유치권에 기한.
유치권에 기한 뭐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면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한다?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행사하죠. 점유자에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점유자는 누굴 얘기하냐? 이것은 직접 점유자나 뭐를 얘기해요? 간접 점유자를 다 포함하죠. 그런데 누구는 안 돼요?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점유 보조자. 알겠죠? 점유 보조자는 안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뭐라면 점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점유자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이냐 간접이냐 항상 따지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점유자면 다 되는데 특히 처가 중요해요. 처는 뭐라냐? 처는 남편과 무슨 점유다? 남편하고 그것을 공동 점유로 봐. 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는 처를 뭐라면 90년대 이전엔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해서 알바생하고 똑같이 파출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처는 남편하고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처도 뭐다? 점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현재 소유자니까요. 현재 소유니까 소유권을 뭐 하는 사람? 소유권을 뭐 하는 사람? 상실한 사람. 상실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상실했다는 것은 종전 소유자다 이 말이죠.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가 누구라고 한다? 매도인 또는 뭐라고 한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종전의 소유자거나 매도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문제가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냐? 이 말이죠. 잘못이 없느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 점유자가요. 이 점유자가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무조건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요. 잘못이 있어야 되고 잘못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뭘 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다. 병존. 알겠죠? 그런데 언제나 뭐 하는 것은 아니다? 병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같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보세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과 격려해 준 자. 격려해 준 자를 뭐라고 한다? 종전 소유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종전 소유자. 이꼴 소유권을 받는 사람, 상실한 자,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 소유자, 이 말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소유권 행사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돼야 되죠. 2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누가 돼야 돼요?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보듯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있다.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죠.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아직 미등기예요. 아직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왔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사실상 뭐라고 한다? 소유. 다른 말로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3자란 말이 항상 나와. 제3자보다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제3자가 나오면 항상 누가 병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따질 때는 항상 뭐를 기준한다? 그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지금 보면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미등기죠. 그러면 제3자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불법 점유자란 말이 딱 나오면 항상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아무리 이 을은 자기가 매매라고 돈을 다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어도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로 취급받는다? 갑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죠. 근데 지금 보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줄거봐 매수인. 바로 옆에 불법 점유자 줄거봐. 불법 점유자를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매수는 했지만 뭐가 없다? 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직접 동그라미하고 그 직접에다 뭐라고 하냐?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그래야죠.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자, 3번은요.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유보할 수 없고, 그래 됐죠? 그러면 양도인 줄 거봐.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인을 뭐란다? 종전 소유자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요.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종전 소유자, 매도인 또는 양도인 다 같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양도인에게 유보할 수 없어요.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 소유물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인은 뭐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보면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도인에게 유보할 수 없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4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를 했죠. 그렇죠?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봐봐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돈 잔금을 받았죠. 잔금을 받고 나서 갑이 을한테 인도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법 21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죠.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목적물을 지금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했어. 병한테. 그럼 병한테 처분해서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죠. 그러면 병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누구한테도 반환을 청구 못한다. 병에게도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4번은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매도인은 제3자에게 뭐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행사. 이건 맞죠? 봐봐요. 여러분, 원래 임차인한 사람은 뭐예요? 이게 갑이 임대인이죠.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월세 사는 사람이죠.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은 만약에 자기가 등기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뭐냐?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전입신고라도 없다 이 말이죠. 없으면 뭐냐?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임대인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뭘 한다? 행사한다 이 말. 대위 행사.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근데 여기 지금은 그냥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 임차인이 지금 등기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직접 행사를 해야 돼요? 대위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3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럼 1번은 우리 시험에 이제 한 번 딱 나왔었던 건데요. 우리가 이러면 해제 조건이란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란 것은 이거죠. 해제 조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은 현재가 2월 1일이고 나중에가 장래가 2월 10일이다. 오늘 현재예요. 현재 2월 10일이면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법률 효력이 뭐란다? 소멸하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소멸하려면 현재 권리가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던 것이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요, 이미 등기를 해줬어, 등기. 해제 조건으로 등기했어.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해제 조건이 뭐가 됐다? 성취가 됐어. 성취가 됐으면 소멸해야 되니까 을 앞으로 해줬던 등기가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복귀가 된다? 갑 앞으로 복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해제 조건이. 그래서 한번 봐봐.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뭘 한다? 복귀한다. 알겠죠? 그걸 해제 조건이란 말 자체가 그 말이잖아요. 없앤다. 줬다가 다시 빼앗아온다. 간단히 말하면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죠? 2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 줄고 소유의 의사로 말한다. 자주라고 하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죠.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그것은 을에겠죠. 을.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 명의로 된 등기니까 을에게 있다. 이래야죠. 3번은요. 국가가 국유지인 이마를 불화 동그라미 불화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자체죠. 이 지자체도 뭐냐? 이것도요 하나의 법인이에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것도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를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가가요, 국가를 또한 지방자체가 불화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화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땅을 팔았다 이 말이죠. 국가 땅을 팔면 어때요? 누구한테 팔겠어? 국민한테 팔겠죠. 팔 때는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법관계는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상하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법관계는 뭐죠? 사법관계는 1대1의 관계죠. 갑하고 을하고 평등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자기 땅을 국민한테 팔 때 상하관계, 위에 상하관계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를 할 때는 민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갑이 누가 들어가냐? 국가가 들어가고 여기에 을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사경제 주체라고 해요. 사경제. 개인의, 국가가 개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화를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이랑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법률 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래서 국가가 국유지인 이마를 불화 또는 교환 또는 양년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게 아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등기라.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지우고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쓰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등기 없이도 지우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뒤에 보면 14회, 23회 이런 말 써졌죠. 그것은 우리 기출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 3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 써졌죠. 이건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고시라는 것은 뭐 법원행정고시라든가 노무서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데 시험에 나왔었는데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을 지문이 없으니까 갖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러면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밑에 서 화해조서라든가 아무튼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뭐냐? 그것은 이행판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됐다.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화해조서가 성립됐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판결이 있다.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지금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4번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죠. 밑에는 뭐라고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말만 조금 길게 써놨죠. 그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잖아요. 하나는 26개고 하나는 18회죠. 그래서 길고 짧게.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딱 그것만.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 뒤에다 나와 있죠? 1번이에요. 자,
자, 4번은요, 옳은 것은요, 1번,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 신축. 신축을 뭐란다? 신축은 187조죠? 법률의 규정, 줄거역 등기 없이도 딱 거기 하나만. 정답이죠? 2번, 사회통념상 독립한, 자, 이제 여기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인데, 간단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건물이 뭐죠, 건물? 건물은 뭐가 건물이에요? 여기서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이 주된 벽을 갑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갑이 이것을 을한테 매수해, 팔아. 그래서 이 을이 이것을 완성을 해, 건물을. 이런 것들이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만들어졌어. 이런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이런 후에서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이 이것을 완성했어, 병이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 을하고 갑하고 입장에서는 아직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을한테 팔아서 을이 완성했죠.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이에요. 을이 원시 취득.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이것을 만들어지고 난 후죠. 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아무리 병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기초공사에서 뼈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병이 사가지고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갑이 원시 취득하고요. 그래서 갑이 원시 취득하니까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갑이 다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등기부를 딱 보면 일단 갑이 등기하고 나서 다시 2번 병한테 등기해야 돼.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어떻게 한다? 갑이 그냥 병한테 너 앞으로 그냥 등기해. 알겠죠? 이걸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뭐다? 모두 생략 등기인데 원칙은 이렇게 해야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1번 누가 등기한다? 을이 그냥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을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뭐죠? 건축업자잖아요. 수급인이 자기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것이다? 이것은 수급인 소유가 돼. 그런데요, 만약에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한다? 합의. 그러면 누구 것이 된다? 도급인 소유가 되죠.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자기가 건축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 그건 누구 것이다? 채무자 것이죠. 채무자. 그런데 또 자기가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자 명의로 뭘 했다? 건축 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받았어. 채권자 명의로 받든 말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죠. 재료를 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알겠죠? 이게 재료를 지금 수급인이 건축업자죠. 도급인은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죠. 도급인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건축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 것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여기도 아무리 채권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원시취득이다? 재료를 된 채무자가 원시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말할 때 이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타지 말라는 거죠. 야, 니네 아무도 하지 마. 그러고 나서 뭐죠? 너만 재량행위인데 어쩌죠? 너만 해 이 말이잖아요. 너는 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고 해서 채권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축허가는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 너는 거기다 건물 지어도 돼. 이걸 인정해 줄 뿐이지 이 사람한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허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재료를 대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 보시죠. 2번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줄거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있느니까 어디를 얘기해? 봐봐. 여기서 있느니까 여기 1번을 얘기해, 2번을 얘기해. 2번을 얘기하죠. 2번 알겠죠?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성을 했죠. 그럼 완공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X. X죠. 누가?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완성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3번은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의 건물을 매도한 후 채권자 앞으로 건축주 뭐를 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자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 왜? 이미 독립한 건물이잖아요. 독립한 건물인데 건축 허가 명의만 채권자 명의로 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채무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해설 3번 한번 봐봐. 해설 3번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 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뭐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처음 뭐냐면 재료를 대가지고 건물을 중고한 사람이 원시 취득이에요. 자, 4번은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는 미완성이죠. 그냥 독립한 건물 줄 거 봐. 3번, 4번에. 그 다음에 X라고 해봐, X.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면 힘드니까. 독립한 건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두 번째 줄이요. 인도받아 공사를 했죠. 공사했으면 원래의 건축자가 원시치기다, 아니면 완성자가 원시치기다. 완성한 사람이 원시치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 우리 봐봐요. 우리 봐봐. 건물을 신축하죠.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야 돼?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라고 그래. 을한테 팔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하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이것을 물권적 효력은 없죠. 그런데요, 뭐는 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채권적 효력은 있는데 뭐만 없다? 물권적 효력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직접 을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듣기를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걸 말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5번을 보면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죠. 그럼 처분행위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된다. 틀렸죠. 채권적 효력은 계약이죠. 계약은 유효인데 물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의 해설 맨 밑으로 봐봐. 맨 끝에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단지 처분행위에 무슨 행위?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알겠죠? 무효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어요. 1번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라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주관적 합치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돼.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했죠? 여기는 지금 X 토지가 있고 여기요 Y 토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거 둘 다가 갑일 거예요. 갑이 근데 이걸 을한테 판 거예요. X 토지를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는 X 토지로 합의했는데 등기는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1번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줄과 Y 부동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즉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합의는 했으나 등기는 Y 부동산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Y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2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일단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알지. 처음부터 등기 자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효이다 무효이다를 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3번요.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되죠. 그럼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을 우리 기출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요. 등기가 원래는요 이렇게 갑의 것이 갑이고 갑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을의 거잖아요. 근데 을의 건물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불법 말소? 그럼 불법으로 말소가 됐으면 현재 소유자가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현재 갑 앞으로 돼 있죠?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자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을이. 알겠죠? 이건 왜 그런다 그랬죠? 왜 을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발생 요건이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뭐가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여전히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을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소유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 말소된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불법 말소된 거, 말소된 등기는 실천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 지금 봐봐. 우리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누가 소유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누가 소유자냐? 그러면 누구한테 소유자라고 해야 돼? 을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불법으로 말소된 이 등기가 잘 말소된 것이냐, 잘못 말소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딱 거기만. 이러면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당연히 무효이죠. 근데 항상 봐봐. 여기 봐봐. 위조 문서라든가 사자 명의, 죽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 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이 말이 꼭 따라와.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거기.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무효. 이것이 실체관계 부합 줄고 실체관계 부합.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조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 중요해.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5번은요. 을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 줄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 이퀄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또 말소됐어.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있고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다? 왜?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효력 발생. 여러분 5번 봐봐 해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므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바로 밑에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세 번째 줄 봐봐. 그 점이라고 돼 있죠? 그 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를 얘기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 이 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6번 봐봐요. 옳은 것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요. 어디까지 연결되냐? 우리 시험에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이게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배웠죠? 말소 회복이요. 말소가 됐다는 것은 등기가 말소 회복이란 말이 뭐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 등기를 언제 하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를 언제 하는 거예요?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여러분요, 말소 회복은 부적법이란 말이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절대로 회복 등기 못해요. 알겠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회복이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 1번 갑이고요. 여기 2번 을인데요. 그다음 3번 이렇게 병인데요. 3번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병으로 되는 뭐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다거나 또는 병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다 이렇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를 3번 등기면 3번 등기를 그대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번이 말소됐다 하면 2번 등기를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가 몇 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순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고요. 2번 이렇게 을이에요. 을의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요. 그러고 나서 말소돼가지고 다시 2번으로 여기 병이 있고요. 3번으로 이렇게 정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말소 회복을 할 때 현재 소유자면 정이죠. 정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정한테 말소 회복하면 순위가요.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자기는 몇 번이 돼야 되는데 2번으로 돼야 되는데 2번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순위로 가야 되는 게 말소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가 될 당시의 소유자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등기의 기도 마찬가지로 봐봐.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이거 갑이죠. 여기 2번이요. 2번 여기 을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언제 가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1번 이렇게 갑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을이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형태냐?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 말소를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회복 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한테 회복을 등기를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먼저 이렇게 말소되고 나서 3번요 이렇게 병한테 등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1번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먼저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말소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해? 여기는 1번, 여기는 말소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해? 갑에게 말소회복을 청구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말소회복을 청구하면 이 사람 몇 번으로 들어가야 돼? 2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미 여기서 등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이 사람은 승낙할 의무가 있어. 판례가 그랬어.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의무가. 승낙할 의무. 왜? 이제 우리 그랬죠. 야, 나 다시 2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가 원래는 여기 이제 말소가 되니까 자기가 2번으로 돼 있겠죠. 근데 뭐라 하냐? 야, 내가 2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뭐라 하냐? 응, 알았어. 이렇게 승낙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내한테 등기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2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원래 2번이었는데 밑으로 하나 내려가야죠. 이제 몇 번이 돼?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승낙을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봐봐요. 여기는 지금 먼저 갑에서 을이 가등기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등기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2번이고 이 사람은 3번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옛날에 몇 번이라는 거 알고 있죠. 3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2번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몇 번으로 내려와야 돼? 3번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병을 상대로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2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소유자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해설 봐봐. 해설. 회복 청구는 그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자요, 2번은요.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금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죠. 맨 앞에 증여 동그라미, 그것을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은닉행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죠.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해. 가장매매. 그러면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우리는 은닉행위를 목적으로 거짓말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하죠. 그러면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이자 줄과 불법점이자 이런 불법점이란 말이 딱 나오면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봐봐. 미등기 건물을 매수 딱 줄거 봐. 그러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직접 방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줄과 매도인을 대위. 이 말이 꼭 나오죠. 만약에 내가 소유자다. 그러면 대위란 말이 나와? 직접이라고 말이 나와? 직접. 소유자가 아닐 때는 뭐란다? 대위. 현재 소유자일 때는 소유자일 때는 직접.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말소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중인 자, 줄거, 점유 중인 자. 그 다음에 줄거,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말이 뭐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거 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이 건물 을이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건축했어, 을이.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죠.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죠? 을이니까요. 을한테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퇴거하라고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뭐라 했죠? 건물 소유자.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가요.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해. 대지 점유자죠? 점유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을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요. 이 건물 때문에 갑의 땅이 지금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죠. 우리가 물권 요청권은 누가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요? 소유자가요.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점유자한테 뭐란다? 갑이 을한테 너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땅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잽싸게 이것을 매매를 하죠.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한테요. 병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병한테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병이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됐으면 갑은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미등기일 때. 건물을 샀는데 아직 미등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갑은요, 미등기인 사람한테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 등기든 미등기든. 이 사람 미등기죠? 그럼 병한테 철거하라고 해도 되고, 미등기일 때는 누구한테 철거하라고 해도 돼? 을에게 철거하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두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지문이 바로 뭐예요? 건물을 매수했는데 미등기라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 갑이죠. 갑이 미등기인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우리 시험은 이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왔고, 또 뭐냐면 여기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불법점을 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일에게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보면 뭘 볼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볼 건데, 그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은 건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물건을 인도를 하죠. 인도하면 을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을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계약을 하고, 갑은 잔금을 다 받았어. 잔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을한테 안 해줬으니까 등기는 갑한테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입장에서 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을 법률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는 지금 갑한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을을 우리 뭐라 하죠? 을은 등기는 없지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사실상 뭐라 한다? 소유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는 사실상으로 소유는 을이다 이 말이죠. 등기는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니까 뭐를 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을이 지금 뭐라고 했죠? 점유라고 했죠? 점유를 뭘 한다? 계속하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뭘 하면?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몇 년 안에 등기를 갑한테 청구해야 돼? 10년. 10년이 지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또 병하고 계약을 하고 또 병한테 물건을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병한테요. 그러면 이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물건을 을이 병한테 넘겨줬죠. 이 넘겨준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뭐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갑은 비록 을이 미등기여도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미등기라고 해서 갑은 을한테 이 물건을 다시 자기한테 반환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요,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 안 되는데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이게 중요해요. 병한테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원칙적으로는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10년. 그런데 10년인데 그것은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분을 상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5번을 보면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줄거 첫 번째 끝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 줄거죠. 그 다음 뭐라고 쓰냐면 점유 계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 계속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 상실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등기에 관한 것들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중간생각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은 하나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쉬고요, 등기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왔어요? 네? 식사.